9호부터 11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로도 무척 유동적이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은 2차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날씨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태풍, 3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네이 그리고 11호 태풍 하이쿠입니다. 영상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죠. 네. 네, 지금 위성 영상인데요. 지금 필리핀 북동쪽 해상으로 지금 9호 태풍, 네, 이게 사울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일본 오른쪽으로 10호 태풍 담네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발생한 11호 태풍이 바로 9호 태풍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호 태풍은 지금 태풍의 눈이 비교적 뚜렷한 상태여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이미 지금 발달을 좀 한 상태고요. 중심 부근에는 초속 45m 그리고 시속 162km의 지금 폭풍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1호 태풍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9시쯤 이 태풍으로 발생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약한 수준의 태풍이지만 발달을 북상을 하면서 발달을 조금 더 중간 단계까지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동쪽 해상 오른쪽으로 지금 있는 10호 태풍의 경우는 중간 강도의 지금 태풍인데요. 내일 오후쯤이면은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태풍이 남해상에 이렇게 3개의 태풍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3개의 태풍이 활동 중인 것은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고 저도 지금 기상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3개의 태풍이 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네. 중요한 게 지금 태풍이 과연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상 네. 진로는 어떻게 판단되죠? 네, 지금 우선 현재까지 진로를 좀 보면 한 개의 태풍은 일단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호 태풍이고요. 예. 담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나머지 2개의 태풍, 그러니까 9호 태풍과 11호 태풍 같은 경우는 아직 변수가 많아서 영향 여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동쪽으로 이동한 뒤에 10호 태풍의 경우는 내일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9호 태풍의 경우는 지금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태풍 이 타이완 남쪽 해상을 지나서 중국 남동부 해상으로 지금 상륙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 태풍 사울라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태풍 카눈처럼 이상 진로를 지금 보이는 태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 지금 진로가 무척 지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1호 태풍 하이쿠이 같은 경우도 이 중간 간도의 태풍까지는 지금 북상하면서 발달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 상황도 지금 진로가 조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새 조금 더 좀 진로를 좀 더 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네, 3가지 태풍이 동시에 오고 있대요. 요새 이래저래 일본 지도 볼 일이 많은데 네. 아까 변수가 많아서 유동적이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진로에 물음표가 많은 겁니까? 네, 일단 그 인접한 태풍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후지와라 효과가 지금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9호와 11호 태풍 사이에서 이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가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 그러니까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9호 태풍이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 지금 11호 태풍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번 주말을 예상한 진로도이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예측장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쯤 되면은 11호 태풍이 아까 위치가 한 요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타이완 오른쪽 해상까지 좀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는 강도도 약한 등급에서 중간 강도까지는 발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태풍이 서로 1000km 안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거나 이 후지와라 효과를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로 진로상에서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인 거죠. 예. 9호 태풍이 진로가 원래 저희가 이제 중국 남동부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네. 지금 11호 태풍의
때문에 자기 진로대로 가지를 못하고 더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더 중국 쪽으로 가거나 네, 약간의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개의 인접한 태풍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후지와라 효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컫는군요. 네. 예, 태풍 정보는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네. 비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또 비가 이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2차 장마가 지금 다시 시작된 상황이어서 오늘부터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비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레이더 영상을 좀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예. 네. 지금 북서쪽, 그러니까 수도권과 강원도를 경계로 해서 북서쪽에 지금 비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한 비구름이 북서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수도권과 네, 강원도를 맞습니다. 경계로 북쪽에 네. 이 경계가 지금 북쪽으로 찬 공기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 경계에서 정체 전선이 좀 활성화될 걸로 보이고 이 모레까지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중부지방의 경우는 내일까지 이 강한 비구름 영향 때문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께서 교수님께서 2차 장마라는 표현을 네. 모두가 쓰는 표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네. 정희윤 기자 설명과 함께 앞으로 비가 얼마나 내리고 또 호우 가능성까지 함께 알려주시죠. 네, 일단 2차 장마라는 말은 일단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는 아닙니다. 네. 일단 지금 가을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북쪽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이 따뜻한 공기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 북쪽 찬 공기와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또다시 장마철처럼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공기의 사이에서 마치 장마 때처럼 이 정체 전선과 같은 이 길고 이 긴 정체 전선과 같은 그런 전선성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장마 때처럼 또 긴 이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전문가들은 최근에 비 형태를 좀 살펴봤더니 네. 장마 이후에도 8월 상순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고 그리고 8월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하순에 비가 내리더라. 하지만 이 가을이 찾아오기 전에 여름이 끝나가는 무렵에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요거를 장마보다는 우기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맞아요. 않을까. 네.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맞습니다.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의견에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 네. 자 호우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먼저 호우 가능성은 이번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일 밤 오전부터 밤까지는 중북부 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레는 지금 남부 지방으로 비구름이 조금 더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체 전선 상에서 이 비구름의 경계가 남부 지방 쪽으로 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경계면이 내일까지는 중부지방 쪽에 겹쳐져 네.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조금 더 남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때문에 이 강한 비구름이 내일까지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또 모레는 이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강한 비는 남부지방 쪽으로 비 양이 조금 더 많은 상태고 시간당 강수도 이 중부지방보다는 남해안 쪽에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도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무더위는 그럼 비가 그치고 나면 좀 한번 꺾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무더위 기준을 좀 보면은 이 폭염의 기준은 일단 33도 이상이고 열대야의 기준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예. 않는 거잖아요. 이번에 비가 사흘간 좀 내리고 나면은 서울 기온을 좀 살펴보면 아침 기온은 23도 아래로 좀 내려갈 걸로 보이고 이 낮 기온도 3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조금 덥다 싶은 느낌이 들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날씨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 9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폭염이나 찜통 더위 이런 이 말보다는 조금 초가을에 가까워지는 그런 날씨를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좀 바뀌곤 있다는 얘기였는데 아무래도 중북부 지방은 내일 오전에서 밤 그리고 남부 지방은 모레 새벽에서 밤을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